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6월 3일로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습니다. 4.2 재선거에서 담양 군수를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찾아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대권 주자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오늘은 진보당 후보 2명이 광주를 찾아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조국당은 지난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3.6%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지지해 주신 담양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양 군민의 선택은 호남에서 정치 혁신을 이룩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조국당이 야당에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당은 이날 오후 첫 지역구인 담양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2명의 대선 후보 출마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광산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개헌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이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 공화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합리적인 중도층이 늘어야 한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따르는 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권 인사들이 속속 호남을 찾으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뒤늦게 선을 넘은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앞뒤가 다른 권한대행의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임명을 보류해놓고 뒤늦게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선을 넘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해줬으면 그나마도 괜찮았을 텐데 국민들이 원했을 때에 해주라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와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또 이런 똑같은 분류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주니 그래서 오늘 지금 하도 답답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까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규 지명자는 불법 계엄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사람으로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공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내란 세력들이 청산이 되어야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윤석열 파면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을 바라고 있던 시민들의 가슴은 또다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5.18 유공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단체들은 5.18 유공자가 5.18 정신을 지키기는커녕 변절해
내란을 덮을 선봉으로 나서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완규 처장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구속돼 2008년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호란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광주 고법 재직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스기사 이 씨는 손님 4명의 버스비 4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17년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과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서윤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 문영배 판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3개월 후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헌법재판관에 부여된 자질과 책무, 그 대답을 대신한 것은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김장하 선생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판사가 못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거는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걸 유일한 잣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선생이 꿈꾸던 나라를 새겨왔기에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적 선고를 내립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생과 나눈 문답이 살아온 길이 됐고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 지탱하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아무러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말이죠. 그렇게 직업도 말하셨다.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야 할 길이기에 문영배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친 뒤엔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고난대행과 김장하 선생의 인연이 알려지면서 김장하 선생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넷플릭스 대한민국 탑10 시리즈의 다큐로는 유일하게 8위에 오르며 역주행하고 있고 전국 CGV 아트하우스에선 오늘 영화 어른 김장하를 재개봉했습니다. MBC 경남에서 제작한 어른 김장하는 지난 2023년 4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고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영화관에서 개봉한 바 있습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 광주 비상행동의 김혜경 공동대표가 참석해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선 전국의 향방을 가늠해봅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광주 동구청 공무원 3분의 1가량이 무더기로 휴가를 떠나면서 행정공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집회, 경남 산불 등 잇따른 비상근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휴가를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일자 간부들은 연차를 반납하고 부랴부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청의 한 사무실 자리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동구청의 간부급 공무원 등을 비롯해 직원 270명, 하루씩 개선할 때 연 인원 500명이 휴가와 연가를 냈습니다. 전체 직원 740여 명 중 3분의 1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휴가 사용자는 61% 증가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 대체를 해놓고 갔겠지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 일볼 때. 임택 동구청장도 지난 3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프랑스 등의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임 청장의 해외 출장 시기에 간부들마저 대거 자리를 비우자 일각에선 기강회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타 구청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라고 꼬집습니다. 대체님 안 계시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사정이 있으면 쓰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수가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동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항공 참사와 주말 금남로 탄핵 집회, 경남 산불 등 잇따른 비상근무에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그동안 가지 못했던 휴가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직원들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낼 때는 업무 대행자를 꼭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없더라도 업무 공백 없이 정상적인 민원 처리 또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논란이 일자 부구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연차를 반납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예술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학교 밖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음과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엔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능숙하게 줄무늬 난타를 두드리는 학생들. 멋진 추임새와 함께 웃고 있는 얼굴 표정에서는 제법 연주자의 느낌이 풍겨납니다. 여기 와서 해보니까 뭔가 체험학습도 온 것 같고 엄청 기분이 좋아요. 다른 층에서는 뮤지컬 수업이 한창입니다. 율동을 함께 맞추고 노래를 한 목소리로 담아내며 차세대 뮤지컬 스타의 꿈을 키워갑니다. 어떻게 뮤지컬 하는지랑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랑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배웠어요. 모두 광주학생예술 놀이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연계된 난타뿐만 아니라 국어와 체육이 결합된 뮤지컬,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업이 어려운 목공 등 11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배움으로써 그리고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학교는 모두 86곳.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별로 일주일씩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는 공연과 함께 작품 전시를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가야금과 드럼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정선 시교육감을 입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교육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이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걸로 보고 당시 인사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우량 신안군수의 직위상실로 인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 선관위는 어제 오후 위원회의를 갖고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길지 않아 오는 10월 신안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목포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제임스 네일의 눈부신 역투로 롯데를 끌고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열린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제임스 네일의 호투와 나성범의 2점 홈런 등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한 기아는 시즌 전적 6승 8패로 6위로 올라갔고 2승을 수확한 제임스 네일은 25이닝 1실점, 평균 자책점 0.36의 역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윤영철을 선발로 내세워 3연승 행진과 함께 주중 3연전 싹쓸이에 나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